당신의 노화 시계는 몇 시인가요? 우리는 흔히 시간이 참 빠르다고 말하지만 이때의 시간은 보통 만 나이와 같은 연대기적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인데라도 어떤 사람은 30대처럼 왕성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이미 질병을 달고 힘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이는 나이가 같아도 개인마다 생물학적 나이, 즉 몸과 세포가 얼마나 늙어 있느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노화 시계는 몇 시인가요? 라는 질문은 결국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실제 나이보다 더 빠르거나 늦게 노화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보라는 의미입니다. 노화 시계라는 메타포는 마치 시계가 시분초에 따라 떡딱 움직이듯이 우리 몸속 세포와 조직, 장기들이 바쁘게 일을 하다 언젠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을 시각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 시계가 서서히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 노화의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노화 시계가 몇 시인지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이를 유지 혹은 늦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삶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노화 시계가 몇 시인가를 묻는 것은 결국 오늘의 선택과 습관을 새롭게 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위해 노화 속도를 조절해 나갈 기회를 잡는 것이다. 연대기적 나이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반적인 나이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실제로 세포, 조직, 장기가 얼마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이입니다. 사람마다 대사율, 염증 정도, 호르몬 상태, 면역 능력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나이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45세인 사람이 신체 검사와 대사지표, 염증 수치 등이 35세 수준으로 건강하다면 이 사람의 노화 시계는 35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30대 후반이라 하더라도 만성 질환과 염증, 잦은 피로에 시달린다면 실제 노화 시계는 이미 50대를 향해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혈액, 체성분 검사, 각종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염증 지표, 간 신장 기능 지표, 갑상선 호르몬 등은 몸의 내부 상태를 파악하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염증 지표 수치가 높다면 만성 염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당화 혈색소가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모두 노화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량, 체지방률, 복부 비만 정도 등을 확인하면 대사 건강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적고 내장 지방이 많다면 신체가 이미 노화 경로에 들어섰을 확률이 큽니다. 이 두 가지 검사는 일반 병원 검진이나 헬스 트레이닝 센터에서도 쉽게 시행 가능하기에 정기적으로 본인의 몸 상태를 추적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피제네틱 분석. 최근에는 에피제네틱 시계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DNA가 어떠한 방식으로 메틀화되어 있는지를 정밀 분석해 세포 노화 정도를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스티브 호바스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데 유전자 자체보다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 유무를 넘어서 세포의 실제 시간 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노화 연구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체력, 기능 검사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통해 다리 힘과 지구력을 측정하거나 3분에서 5분가량 빠르게 걷기 달리기를 해서 심박수를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현재 몸이 어느 정도나 활동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면 뇌 기능이 빠르게 노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화 시계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보여주듯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생물학적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몇 년씩이나 더 젊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한다면 노화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비타민 C,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과일, 채소, 차, 다크 초콜릿 등은 활성산소를 줄여 세포 손상을 예방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지켜야 합니다. 고령층일수록 근손실이 가속화되기 쉽기 때문에 특히 질 좋은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염증 반응과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대신 통곡물, 채소, 콩류 같은 복합 탄수화물과 섬유질을 섭취해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주 2부터 3회 전신을 고루 사용하는 근력 운동은 근육 손실 방지와 기초 대사량 유지를 통해 젊은 신체 대사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무거운 중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자극과 충분한 회복이 핵심입니다. 걷기, 조깅, 사이클, 수영 등을 주 3부터 5회 실시해 심폐기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합니다. 심장과 혈관을 젊게 유지한다는 것은 노화 방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세포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이죠.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인대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노화와 함께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중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등은 세포 복구와 면역 기능에 직결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염증과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현대인은 빠른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심호흡, 명상, 요가, 자연 속 산책,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면 면역과 대사 기능이 정상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흡연 음주 습관 교정. 흡연은 혈관 손상, 활성산소 증가, 콜라겐 파괴, 각종 장기질환 촉진 등 노화 시계를 빠르게 돌리는 대표적 원인입니다. 흡연을 계속하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병행해도 한계가 많습니다. 음주 역시 간과 피부 노화, 내분비 교란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기가 어렵다면 주당 권장량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 감정과 사회적 교류,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은 외로움과 우울을 줄이는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사회적 유대가 높아지면 뇌인지 기능 및 정신건강 지표가 개선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감사 일기 쓰기, 긍정적인 표현 찾기 등은 일상의 자잘한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신체적 에너지도 덩달아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의학과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노화를 근본적으로 늦추거나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텔로미어를 연장하는 연구부터 줄기세포 치료, 항노화 유전자를 조절하는 기법, 나드를 보충하는 보충제 연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AI를 접목해 개인 맞춤형 질병 예측을 하고 의료 빅데이터 기반으로 노화 위험 인자를 미리 경고해주는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실용적으로 보급되어도 생활 습관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한계가 명확합니다. 예컨대 줄기세포 치료를 받더라도 계속 과음과 흡연, 수면 부족으로 생활한다면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화 속도를 진정으로 늦추려면 일상습관과 최신 의학기술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노화 시기를 묻는 것은 단지 호기심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보다 많이 나왔다면 그만큼 지금의 생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건강 습관을 유지해야 그 상태를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노화는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오지만 그 속도와 시점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화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건강 수명을 연장해 활기차게 지내는 시기를 길게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결국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 운동과 식습관, 스트레스 해소 방식, 긍정적 사고 등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숨쉬고 활동하면서 세포를 소비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포는 복구 재생 과정을 통해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노화와 젊음의 갈림길입니다. 의학적 접근과 기술 발전이 아무리 놀라워도 궁극적으로 이를 잘 적용하고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과 의지입니다. 내 노화 시계가 몇 시인지 궁금하다면 먼저 간단한 혈액 검사, 체성분 분석을 통해 현재 몸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정밀한 유전자, 에피제네틱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 결과를 어떻게 바탕으로 행동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숙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교류, 긍정적 태도. 이 기본적인 원칙들이야말로 노화 시계의 바늘을 천천히 움직이게 만드는 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